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처음에 시간을 좀 잘못 얘기해가지고 김동치 대표님이 1시 반인 줄 알고 지금 막 부랴부랴 막 뛰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지금 한 2, 30분 되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희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예, 그래서 오늘은 좀 그래도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좀 저희한테 뭔가 궁금한 것들, 지금 제 필요한 것들을 좀 가져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김동주 대표 오시면은 최근 미국의 그 AI 환경이라든지 AI 환경에서 또 어떻게 하면 한국 회사들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드리면은 저는 미국 VC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사제 파트너스라고 사제는 그 사제지간 할 때 사제입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 배우고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미국 VC고 근데 미국 VC인데 한인 창업자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앵글로 많이 투자를 하는데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한 이제 한인 창업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미국으로 가는 예, 그런 것들 투자를 하고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옛날 사업도 해보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에 이제 한인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인 창업자 모임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미국에서 한인 창업자 모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K 스타트업으로 하려다가 K 스타트업 많이 너무 흔해가지고 이제 파리 스타트업, 82 스타트업을 만듭니다. 2018년에. 그래서 2018년에 A2 스타를 만드는데 A2는 해외에서 한국 전화할 때 그 한국 국가 번호예요. 예, 그래서 해외 전화할 때 한국 국가 번호 팔이 약간 빨리빨리 뜻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페이 포워드 정신으로 해가지고 좀 서로 돕자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야 한번 같이 모이자 했더니 한 9명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그 다음 모임 하니까 한 20명이 모이고 또 그 다음 하니까 또 40명이 모이고 그래서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야 그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서밋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CS 끝나는 쯤에 1월 중순쯤에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20년 처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서 했는데 그때 한 100명 정도 올 줄 알았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하니까 뭐 많이 와야 100명이겠지 했는데 300명이 온 거예요. 300명이 와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VC도 오고 투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돕겠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좋았어요. 뭐 바이오는 바이오끼리 막 얘기하고 뭐 컨텐츠는 컨텐츠 얘기하고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너무 사람들이 좋다고 했어요. 근데 곧바로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못했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고 2023년 재작년에 했을 때는 8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800명이 와서 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뭐 1,100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야놀자 이수진 대표님이라든지 뭐 누메 정세주 대표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미국에서 사업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확장을 했는지 이런 것들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갖고 올해 1월 달에는 1,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이민 역사상 처음 아니면 미국 우리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서 미국에서 이렇게 큰 모임이 있다는 걸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약간 생태계를 좀 만들고 있는 것에 너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뉴욕에서는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거든요. 행사를. 그래서 뉴욕에서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하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10,000명 정도 오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구글 같은 데 찾으면은 유나이티드 코리안 파운더스를 찾으시면은 저 웹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행사나 표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가면 뭐가 좋냐? 예, 그러면은 여러 투자자를 많이 만날 수 있고, 여러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하면은 미국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래서 꼭 나중에 올 수 있는 사람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미국이냐? 미국에서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미국이요. 그
옛날에도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인터넷 시대가 한 1900년부터 이제 90년부터 이제 생겼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쓰기 시작한 데가 2000년 초반이었고, 그다음에 모바일이 이제 아이폰이 2007년부터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시대가 2010년부터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미국만이 가장 글로벌 혜택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들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뭐 애플이나 이런 것들은 전 세계 사람들 다 쓰는데, 다른 나라들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우리나라 만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프랑스 만든 제품들은 전 세계 사람 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유럽이랑 똑같이 이제 GDP가 10,000불에서 뭐 20,000불, 30,000불, 40,000불까지 갔다가 유럽은 이제 슬로우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만이 이제 40,000불에서 50,000불, 60,000불, 70,000불, 80,000불, 작년에 83,000불이었고요. 이제 90,000불 시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인터넷과 모바일로서 너무 혜택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AI 시대라고 오면서 이게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AI로서 뭘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뭐 딥스크 했지만 전 세계에서 안 써요. 보안 때문에. 그래서 미국만이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이 플랫폼화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로벌 플랫폼화가 됐다는 거는 미국에서, 네, 여기 오십니다. 이제 김동신 대표님, 예, 제가 시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예, 여기 샌드보드 김동신 대표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본격적인 제가 모더레이터로 세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인터넷 시대에 오고 그 다음에 모바일 시대에 오고 AI 시대에 오면서 너무나 이거 초강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10,000불도 넘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뭐 10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냥 우리는 다 미국이 쓰는 대로만 뭐 만든 대로만 저희 쓰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미국이 뭘 만들까만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대로 미국이 플랫폼화가 됐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에서 무슨 제품을 론치하면은, 이게 인터넷이든 모바일이든 무슨 제품을 론치하면은 전 세계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어요. 되게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그래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뭐 미국에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가 2005년 창업할 때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눔이 2007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점점 많이 한 몇십 개, 몇백 개 만들려 이제 생겨나다가 최근에는 그 몇천 개가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글로벌로 처음에 고객을 만들고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전 세계로서 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지금 공유하고 싶고요. 그게 지금 AI 시대에 더 강력하게 됐습니다. 구글이 1900년도 후반대에 90년 후반대에 이제 IPO를 합니다. 그때 한 얼마 빌리냐면 27 빌리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조 좀 넘는 거였고요.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IPO 갔을 때 한 100 빌리언 달러가 됐습니다. 한 100조 좀 넘, 130조 정도 됐는데 지금 오픈 AI가 아직도 프라이빗 회사인데 이제 300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00 빌리언이니까 한 400조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인터넷 모바일보다 더 커진 거예요, 시대가. 너무나 이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잘 느껴지지 못하는데 실리콘밸리만 있어도 너무 이게 초강력하게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게 더 미국에 도전을 해야 되고 또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 스케일 A라는 회사를 30 빌리언에 인수를 했어요. 예, 앤드류 왕은 지금 30대도 안 돼, 20대 후반이에요. 그리고 구글이 위즈를 32 빌리언에 인수를 했습니다. 거의 40조 넘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것도 이스라엘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 도전을 하고 지금 그런 생태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도전해서 유니콘 된 회사가 80개 넘습니다. 그리고 IPO 회사가 70개가 넘고 이스라엘만 백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이스라엘 VC가 미국에서 3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제 파트너스는 이렇게 한국 생태계를 미국에서 만들고 싶고 그걸 투자하는 그런 VC도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김동신 대표님은 제가 이제 초청을 계속 한 10번 정도 부탁한 것 같아요. 제발 여기 좀 와달라고. 그래서 김동신 대표님이 첫 번째 넥스트 YG 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넥스트 첫 번째 한 4년 전이었나요, 그때가?
첫 번째 4년 전이었나요? 5년 전이었나? 아니, 넥스트라이즈 처음 시작했던 게.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넥스트라이즈 이제 연설을 했고 지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미국의 플랫폼을 만든 그 플랫폼에서 창업을 하시고 지금 글로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거고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은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샌드버드가 지금 엄청 고속도로 성장을 하다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최근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저희가 샌드버드를 이제 2015년 말에 Y 컴비네이터에 이제 합격을 하고 16년 이제 1월에 그 세상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9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이제 메시징 인프라스트럭처로 해서 현재 이제 월 한 3억 2천만 명 정도가 쓰고 계시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큰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 이제 주력 마켓은 미국 쪽이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매출이 이제 절반 좀 넘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가 뭐 동남아라든가 또 유럽 그리고 한국도 이제 당연히 그 중에 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컨슈머 앱들을 대상, 그래서 음식 배달이라든가 뭐 헬스케어 또 금융 이런 쪽 앱들을 대상으로 이제 메시징 사업을 해오다가 저희가 한 2년 정도 좀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샘 알트만이 저희 Y 커뮤니티 할 때 프레지던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샌드버드 미래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어갖고 또 오픈 AI 사무실에 이제 놀러 갔던 게 한 8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4개월, 3개월 정도 있다가 챗GPT가 세상에 나왔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좀 AI에 대해서 영감도 많이 받고 해서 이건 AI를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AI 팀을 회사 내부에 이제 신설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ML이나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고 있다가 이제 챗GPT가 나오는 걸 보고 처음에는 소기업들이 많이 쓰겠다, 대기업들은 오래 걸리겠다 싶어서 챗봇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을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메시징 사업은 그 시점에 이제 한 8년 정도 된 제품이었고 챗봇은 8개월 만에 전체 들어오는 그 이용자들, 가입자들이나 개발자분들이 비중이 절반 가까이 쫓아 올라왔어요. 8년 된 사업보다 8개월 된 사업이 그만큼 빨리 치고 올라온다는 게 일단 시장이 굉장히 좀 반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가 중견기업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정보라든가 데이터 뭐 보안 여러 가지 이슈로 근데 들어오는 가입자들, 개발자들이 30% 정도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장이 정말 빨리 열리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AI 에이전트라는 단어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고 검색량도 챗봇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볼륨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을 때 미래는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 같다. 챗봇은 과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전에 내부적으로 이제 이사회 또 전략적으로 경영진 회의를 하면서 AI 에이전트를 하나의 제품 라인업이 아니라 샌드버드의 주력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전폭적으로 이제 개발을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개발을 들어간 게 12월 16일이었고요. 그리고 2월 4일 날에 세상에 선보였고 지금 이제 한 분기 반 정도 됐거든요. 한 4, 5개월 됐는데 4개월 만에 현재 저희 모든 새로운 그 매출비 중에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죠. 고객사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이제 딜로 들어온 거에 3분의 2 이상이 다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4달 만에 거의 10년, 9년 정도 된 사업에 그걸 넘어설 정도로 많은 성장이 AI 에이전트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일하는 그 고객이 그 샌드버드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겠다고 오는 고객이 이렇게 많아지는. 그러니까 기존 고객도 당연히 그 연락을 주시는데 신규 고객, 그 특히 샌드버드 원래 메시징 때는 얘기도 못했던 정말 큰 대기업들이 문의를 주시고 그 POC라고 하죠. Proof of Concept 혹은 저희 Proof of Value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돼서 정말 빠른 데는 한국에 이제 굉장히 좀 유명한 대기업인데 거기도 연락을 하고 첫 미팅하고 한 달 안에 대기업 그 대표 이사님 레벨에서 이건 해야 된다 언제 출시하돼서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출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있고 저희도 여기로 이제 회사를 완전히 좀 집중을 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샌드버드에서 만든 AI 에이전트 그거 하기 전에 AI 에이전트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이게 왜 핫하고 뭔지. 예. 네. 그게 원래 우리가 챗봇이라는 건 2016년에 한번 웨이브가 왔습니다. 저희가 Y 커뮤니티 할 때 챗봇 회사들이 엄청 우후죽순으로 나왔거든요. 당시에는 사실 LLM 기반은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그 플로우 차트 이렇게 해서 A, B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따라가는 방식이었고 우리가 전화에서도 상담을 하면 1번 누르면 2번 뭐 가고 이런 걸 하잖아요. 챗봇도 사실 그 정도 수준이었고 자연어 처리도 이렇게 사실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듣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LLM이 나오면서 비로소 정말 그냥 그 퀀티파이드인 데이터가 아니라 정성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이제 AI가 프로세싱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가 된 게 일단 챗봇은 대부분 단답형입니다. 우리가 검색 엔진처럼 치고 나면은 답을 주고 그 기존의 과거에 있는 컨텍스트를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로 넘어가면서 그 대화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기억, 메모리를 갖고 컨텍스트를 갖고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액션, 펑션 콜링이라고 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AI 에이전트의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비밀번호를 까먹었어요 하면은 챗봇은 여기 가서 링크를 눌러서 비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끝이거든요. 근데 AI 에이전트는 아 그러세요? 그럼 이메일이 어떻게 되세요? 아 이메일 그거세요? 그러면 뭐 개인정보 몇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력하면 맞네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비밀번호 변경해 드릴 테니까 이거 링크 누르시고요. 그래서 눌러서 변경하면 아 비번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습니다. 다른 거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까지 가능해지는 게 AI 에이전트라서요. 실제로 사람의 업무를 완전히 엔드 투 엔드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좀 포텐셜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샌드보드에서 앞으로 이 AI 이 시대에 오면서 이 지금 이제 AI 에이전트를 이제 론치했는데 앞으로 좀 어느 쪽으로 더 미래로 가실지 그거 좀 이렇게 네. 약간 컨피던셜 할 수도 있겠지만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뭐 공개적으로 저희 회사 이제 로드맵을 좀 얘기를 하는 편인데 이게 우리가 그 미국에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이게 AI 에이전트가 엄청 크게 아직은 오지 않았거든요. 아직은 그 텍스트로는 한글이 잘 되는데 음성 쪽은 아직은 한글이 좀 따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저런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전화 상담도 빨리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이 통사에서 상담사랑 통화를 하려면 30분에서 1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전화해서. 그러는데 또 미국은 거주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전화가 항상 잘 터지지 않아요. 고속도로 타고 가다 툭툭 끊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30분 동안 대기를 하고 전화가 연결됐는데 딱 끊기잖아요. 그럼 정말 빡이 시죠. 그래서 터널만 지나가도 전화가 다 끊기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항상 전화 상담을 하면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어요. 언제 전화 끊기지? 혹은 상담사가 실수로 연결을 하다가 끊기면 어떻게 하지? 이 노심초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챗봇을 상담을 해도 사람과 챗봇이 아니라 사람과 상담을 하려면 비슷하게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AI 에이전트 시대가 오면 저런 게 가능해지죠. 전화를 했어요. 즉시 AI가 받고 저희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에 상담을 하다가 터널 지나가면 딱 끊기잖아요. 그럼 바로 문자가 오는 거죠. 와서 지금 전화 끊겼는데 이거 다시 걸면은 네가 얘기하던 거기서 그대로 연결해서 통화를 할 수 있어? 근데 전화하기 곤란하면은 이 번호로 바로 문자하면은 텍스트로 상담을 하자. 그리고 이 링크 누르면 앱 안으로 들어가면은 기존에 상담했던 내용이 텍스트가 그대로 다 트랜스크라이브 돼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 액션을 테이크할 수 있고 채널이 어디로 가서 대화를 하던 간에 연속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특히 미국에서 이제 보이스 AI 이런 거 써보면 확 느낌이 오거든요. 정말 완벽한 영어 발음, 뭔가 특별한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영어 발음에 실제로 굉장히 유창하게 공감까지 해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일 처리까지 해주는 AI를 한 번 딱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와요. 이 세상이 이게 디폴트가 된다. 더 이상 사람들이 전화 상담사가 할 일이 빠르게 사라지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거를 진짜 바로 체감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쪽에서 소비자들이 사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으로 좀 당할 것 같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결국은 고객 상담이라는 건 사실 리액티브 하거든요. 이 세상이 99%의 고객 상담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기 전에 예를 들어 음식 배달로 치면은 우리 음식 배달 언제 오는 거야? 빡이 쳐서 상담을 하면은 이미 늦은 거죠. 음식이 늦는다는 거를 데이터를 아는 순간에 A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 음식 배달 늦고 있는데 그 배달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식당에 요리가 좀 오래 걸려서 기다리고 있어라고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인내심이 확 올라가고요. 그 주문을 취소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주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상담뿐만 아니라 영업, 마케팅까지 완전히 이어지는 게 AI 에이전트로 풀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상담사도 다 AI로 바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오늘의 약간 좀 제일 핵심은
지금 이렇게 AI가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보다 합친 거보다 더 커지게 이렇게 폭풍이 불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국만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이 오늘 이제 넥스트와이즈 이제 행사를 하는데 K 스타트업들, 한국 스타트업들 창업자들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AI의 핵심은 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결국 데이터거든요. 근데 한국이 유니크하게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뭐 루닉 같은 회사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엑스레이 데이터가 전 국민의 엑스레이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미국엔 그렇게 없거든요. 일단 정보 쪼개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AI가 결국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그런 공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들인데 한국의 중견기업들, 제조업체들, 또 서플라이 체인 이런 데 하는 데들이 굉장히 알짜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이거를 현재는 대부분 회사 안에 있는 뭐 PDF, 이메일, 누군가의 여러 뭐 하드디스크 이런 데 흩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웨어하우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기만 해도 정말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요새 버티컬 AI라고 해서 각 분야별로 각 펑션별로 특화되어 있는 AI로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어 K-뷰티라든가 K-컨텐츠 여러 가지 그런 그 프로퍼리티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AI 에이전트를 사업을 하면은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포텐셜도 전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다들 이렇게 검색은 해보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만들어보고 써보신 분들이 되게 적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AI 해봤는데 좀 한계가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프롬프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팅을 많이 트레이닝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AI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챗GPT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묻고 답변을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AI가 일을 하도록 돌려보고 대화형으로 일을 시키는 방법을 훈련을 해보면 거기서 인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업할 때도 그러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영업팀들이 AI 에이전트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고객과 콜을 하기 전에 AI한테 프롬프트를 쫙 시리즈 보내거든요. 그럼 걔가 고객에 대해서 만나기도 전에 이미 브리핑 당을 쫙 만들어줘요. 그 회사 매출, 성장, 펀딩 규모,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컨퍼런스에서 어떤 발표를 했고 지금 관심 있어하는 키워드를 뽑아갖고 콜에 딱 들어가기 전에 회사 상황, 그 팀의 상황, 개인의 상황, 그 사람이 최근에 이직 내역 이런 것들이 쫙 정리돼서 미팅을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랑 근데 좀 회사 소개가 좀 궁금합니다. 현황이 어떻게 되세요? 하는 거랑은 정말 고객 경험이 천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최대한 AI를 많이 활용해 보시고 그냥 질의응답 챗GPT가 아니라 업무에 워크플로우에 녹여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거를 많이 해볼 수 있는 좀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질문 있으면은 손 들고 하시고요. 질문 없으면 제가 계속 얘기할게요. 김동희 대표님은 이제 후배 창업자들 뭐 투자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멘토링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한국 창업자들이 글로벌 갈 수 있는 데 도와주시는데 최근에 본 회사들 중에서 그게 한국 회사도 좋고 미국 회사도 좋고 와 이런 거 정말 잘한다. 와 이런 거 진짜 크게 될 수 있다. 그런 회사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데 좀 얘기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예, 제가 최근에 좀 많이 좀 그 도와드리려고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한국 분이 창업하신 제가 딴 데서 가끔 얘기하는데 12랩스라고 여기가 이제 비디오 모델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예요. 한인 창업자들이 이제 모여서 한국에서 R&D를 대부분 하지만 미국에서 이제 리더십 팀 빌드하면서 미국에서 펀딩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펀딩도 너무 잘 됐고 뭐 NEA라든가 미국의 이제 VC들이죠. 인덱스, AI 전문 투자인 뭐 레디컬 벤처스 또 엔비디아 그 어디죠? 그 데이터브릭스, 스노우플레이크 정말 기라성 같은 회사들이 많이 투자를 했고요. 아마존의 AWS의 베드락이라는 플랫폼에 가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외부에 서드 파티가 이렇게 퍼스트 파티랑 연동이 돼 있는데 그 중에 비디오 모델이 유일하게 12x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나 제미나이보다 퍼포먼스도 훨씬 더 잘 나오고요. 그래서 영상을 딱 업로드만 하면은 따로 라벨링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가 자연어 검색하듯이 어떤 농구 선수가 뭐 리바운드를 하는 장면 중에서 이런 각도에 있는 영상만 찾아줘 하면은 100만 시간의 예를 들어 그 농구 영상을 업로드되면 그 부분만 짝짝짝 뽑아서 바로 서머리를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영상을 만든다든가 영상을 서머라이즈 한다든가 영상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꾼다든가 다시 텍스트 형태로 영상을 검색을 한다든가 나중에 제너레이트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아마 제 예상으로는 현재 한국에서 태어난 창업자가 미국 가서 사업을 해서 하신 유니콘이 아직은 세 개잖아요. 네 번째 유니콘이 되지 않을까라고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냥 손 드시고 딱 하나 정도만 받겠습니다. 네, 너무 진행이 자연스러워가지고 질문이 없는 거. 예, 질문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저 현재 계속 AI 랜드스케이프 자체가 디벨로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에이전틱 워크플로우 면에서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게 contextual prompting이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혹시 샌드버드에서는 이제 좀 consistent 한 이런 메시징이나 consistent한 퍼포먼스를 위해서 멀티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구현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까요? 네, 엄청 디테일한 것까지 사실 저희 CTO가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내부에 이제 AI 팀을 만들면서 느낀 게 LLM이 굉장히 뭐랄까요? 피클하다고 하는데 섬세하고 잘 삐지고 뜻대로 잘 동작하지 않고요. 저기 이제 액션북이라고 안에 AI가 따라가야 되는 가이드 매뉴얼을 만드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해도 인덴테이션 하면 딱 틀려도 파이썬 코드처럼 기능이 전체가 다 깨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섬세해요. 그래서 노하우가 많이 필요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프롬프팅도 되게 잘하지 않으면 토큰도 엄청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메모리 같은 것도 잘 패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레그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잘 설계를 해서 언제는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넣고 언제는 LLM에게 프롬프팅에 던져 넣고 어떤 거는 API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콜해야 되는가를 되게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가 저희가 이제 그 제조 회사들 그리고 온라인 리테일 회사들과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카탈로그 볼륨이 꽤 커요. 이분들이 그냥 LLM 써서 추천 엔진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하거든요. 카탈로그가 스쿠가 막 100만 개, 200만 개, 1000만 개 이런 회사는 그렇게 하면은 절대 너무 일단 비싸서 못 쓰고 느리거든요. 그래서 그 카탈로그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인덱싱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만들어두고 그리고 그걸 LLM에서 때리면서도 중간에 레커멘데이션 API를 따로 때려서 그 API가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걸 LLM에 잡아 넣어주는 형태로 이 설계들을 되게 그 버티컬이나 산업마다 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게 저희의 나름의 일종의 차별화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 리테일이나 이커머스 이렇게 많은 뭐 제품 카탈로그나 또 고객의 트랜잭션 히스토리가 많은 회사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설계들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정도 사례 한 가지로 설명을 드리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 뭐 웹법. 네, 저희가 최근에 공개를 했는데 이제 펀드를 그 누메 정세주 의장이랑 같이 하나 시작을 한 게 있습니다. ASQ라고 해서 아시아 곱하기 아메리카에서 A 스퀘어이거든요. 그래서 A 곱하기 A 제곱인데 한국에서 뭐 매출 기준으로 US 달러로 한 4밀리언, 그러니까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하는 회사를 저희가 투자를 해서 미국에 모시고 와서 리더십 팀 빌딩에 도와드리고 펀드레이징 도와드리고 나중에 뭐 그 마케팅 또 세일즈 나아가서 엑시트까지 도와드리는 그런 펀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펀드레이징은 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좋은 창업자분들 그 매출이 이제 한 4밀리언 넘는 분들을 좀 많이 찾고 있으니까요. 좋은 분들 계시면은 꼭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즈 파트너스 CEO 이기한님, 샌드버드 CEO 김동신님 두 분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